이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정지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는 올해 59살입니다. 22살에 아들 조재원을 낳고 홀로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37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재원이가 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부터 저는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원이를 키우기 위해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고 밤에는 주변 상점들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피로가 날아갔죠. 재원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어오고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물론 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재원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제 역할을 다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는 아들의 행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평안함이 찾아왔죠. 그런데 재원이가 31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할까요? 재원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봄이 온 것 같아서 말이죠.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당연히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역 근처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죠.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재원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여자분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화려한 원피스, 그리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엄마, 오유진이에요. 재원이의 소개에 유진 씨는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인사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입고 오셨네요. 그 말투에는 분명 무언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 네. 편하게 만나자고 해서요. 식사 내내 유진 씨는 자신의 직장 이야기, 해외여행 경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에게는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죠. 간혹 저를 쳐다볼 때면 마치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마침내 유진 씨가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해요. 계산원이요. 아, 그러시구나. 유진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재원이가 급히 화제를 돌렸지만 그 순간의 어색함은 쉽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계산할 때가 되자 당연히 재원이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유진 씨는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화장을 고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불편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서로 어색해서 그런 거겠지 싶었죠. 그날 밤 재원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유진이 괜찮죠? 재원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솔직한 감정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응, 예쁘더라. 너 잘 만난 것 같아. 거짓말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진 씨의 시선이 떠올랐어요. 마치 저를 무시하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이 말입니다. 첫 만남 이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유진 씨의 차림새는 화려해졌어요. 어느 날은 명품 코트를, 또 어느 날은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나타났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두 번째 만남은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유진 씨는 제가 들고 온 가방을 보더니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이런 스타일 안 쓰시는데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 가방은 10년 전에 산 것이었지만 아직 멀쩡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재원이 교육비와 생활비로 여태껏 모은 돈이 거의 바닥났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진 씨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어떤 게 유행이야? 글쎄요, 이런 건 좀 알아봐야 해요. 유진 씨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살짝 자랑하듯 보여주었어요. 재원이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급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엄마한테 내 회사 이야기 좀 해줘. 네,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급여도 괜찮은 편이고요. 유진 씨는 자신의 연봉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보다 몇 배는 많이 받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직장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마치 마트 계산원이라는 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커피값이 4만 원 정도 나왔는데 유진 씨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카드를 내밀자 그제서야 고마워요라고 한마디 했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말이었죠.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유진 씨가 장소를 정했는데 청담동의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음식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파스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유진 씨가 가장 비싼 메뉴를 권했습니다. 저는 가격을 보고 주저했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유진 씨는 뭘 드실 거예요? 저는 스테이크로 할게요. 재원 오빠도 같은 걸로 하죠. 자연스럽게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해 보니 3명이 먹으면 2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재원이 한 달 용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유진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재원 오빠 정말 효자예요. 저한테도 항상 잘해주고 데이트할 때마다 좋은 곳 데려가 주고요. 그 말에는 은근히 자랑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재원이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유진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투에는 뭔가 도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왜 그런 당연한 걸 물어보느냐는 식이었죠. 재원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계산할 때가 되자 이번에도 재원이가 당연히 카드를 꺼냈습니다. 1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 씨는 잘 먹었어요 라고 말하며 일어섰는데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원이가 유진 씨를 위해 쓰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진 씨는 그런 재원이의 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원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재원아, 유진 씨랑 데이트할 때 돈이 많이 들지? 괜찮아요, 엄마. 제가 벌어서 쓰는 돈인데 뭐. 재원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유진 씨가 내면 어떨까? 요즘은 더치페이도 많이 하잖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원이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연애에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어요. 마치 재원이가 모든 걸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죠.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뭔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재원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들이 혹시 여자친구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재원이의 마음을 유진 씨가 제대로 알아주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이 있던 날,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재원이만 돈을 내는 상황을 지켜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번에는 홍대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또다시 유진 씨가 비싼 메뉴들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와인도 한 병 시킬까요? 여기 와인이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유진 씨가 재원이를 보며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와인까지 시키면 오늘 식비가 25만 원은 넘을 것 같았거든요. 유진아, 와인은 다음에 하자. 오늘은 간단히 먹어. 재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진 씨는 입을 삐죽했습니다. 에이, 가끔 이런 것도 해야죠.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재미없어요. 결국 와인까지 주문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재원이의 월급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 씨, 이번엔 내가 밥값 좀 내면 어떨까?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유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제가 왜 밥값을 내요? 그 말투는 정말 의외라는 듯 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 그냥 가끔은 내가 내면 재원이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어머님, 저 돈 없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밥값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도 직장 다니잖아. 그리고 돈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싼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참고 있던 말들이 터져 나온 거였어요. 어머님이 저를 뭐로 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재원 오빠 돈을 뜯어먹는 여자로 보이세요? 유진 씨의 반응은 격했습니다. 재원이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중재하려고 했어요. 엄마, 유진아, 진정해. 이런 일로 싸울 일 아니야. 하지만 유진 씨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재원 오빠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저 정말 기분 나빠요. 유진 씨,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다만 재원이 혼자 부담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면 저랑 만나지 말라고 하세요. 저 억지로 만나자고 한 적 없어요. 유진 씨의 말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유진아, 엄마가 잘못 말한 것 같다. 미안해. 재원이가 유진 씨를 달래려고 했지만 유진 씨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오해야. 저는 급히 해명하려고 했지만 유진 씨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재원 오빠 만나는 것도 어머님 허락받아야 하나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다만 뭐요? 제가 돈을 안 내서 기분 나쁘시다는 거죠? 유진 씨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유진 씨,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진 씨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기분 나쁘게 말해놓고요. 재원이가 급히 일어나서 중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 계산할 때도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재원이가 28만 원을 결제했는데 유진 씨는 팔짱을 끼고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괜히 말을 꺼낸 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진 씨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단순한 제안에 대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유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재원이가 저에게 속삭였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재원이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진 씨,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구나.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어렵게 사과의 말을 꺼냈지만 유진 씨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그 일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유진 씨의 반응이 과한 걸까요?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날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온 후에도 유진 씨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원 오빠, 저 정말 기분 나빠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유진 씨가 재원이의 팔을 잡고 말했을 때 저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요? 어머님이 분명히 제가 오빠 돈만 쓴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엄마도 우리 만나는 거 좋아해. 재원이가 저를 감싸려고 했지만 유진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좋아한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더니 이제는 대놓고 돈 얘기까지 하시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 씨의 말에는 분명 과장이 있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유진 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유진 씨,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냐. 다만 재원이가 혼자 부담하는 것 같아서. 혼자 부담한다고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제가 재원 오빠한테 뭘 강요한 적 있나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속마음이 터져 나온 거였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요? 어머님, 지금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배려요? 제가 재원 오빠한테 어떻게 안 좋게 했다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는데요. 유진 씨의 반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유진아,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면. 재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유진 씨는 재원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빠도 어머님 편이시네요? 저는 지금까지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서로 좀 더 이해하자는 거야. 이해요? 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유진 씨의 말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제 태도가 뭐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유진 씨가 저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주춤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들이었거든요. 글쎄, 매번 재원이만 돈을 내고 너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제가 억지로 오빠 지갑에서 돈을 뺏어간 거예요? 오빠가 알아서 내는 건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알아서 낸다고 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냐?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언제 어디서 보셨어요? 유진 씨의 반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따져가며 대들 일인가 싶었거든요. 유진 씨, 지금 나한테 따지고 있는 거야? 따진다고요? 저는 그냥 억울해서 해명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신다니까요. 이상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의를 지켜줬으면 하는 거야. 예의요? 제가 어머님한테 예의 없게 한 적 있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불편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예의 없었다고 지적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재원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야기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제가 재원이에게 말했을 때 유진 씨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만하자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온갖 말을 다 해놓고 이제 그만하자고 하세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진 씨,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사람들이 본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셨는데요. 그 순간 유진 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저는 이 상황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재원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유진 씨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지만 유진 씨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고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면 어쩌라는 거예요. 유진 씨가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진 씨가 흥분한 나머지 제 머리채를 잡은 겁니다. 유진아. 재원이가 깜짝 놀라며 유진 씨를 말렸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놓으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머리가 아팠지만 그보다는 굴욕감이 더 컸어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재원이가 급히 달려와서 유진 씨를 떼어냈습니다. 유진 씨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저를 화나게 하셨잖아요. 유진 씨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사람 머리채를 잡다니. 저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계속 저를 나쁘게 말하시니까요. 화가 났다고 사람 머리채를 잡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이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유진아, 제발 그만해.
재원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재원아, 내가 봤지? 유진 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재원이를 쳐다봤습니다. 이 순간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유진아, 내가 너무했어.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재원이가 유진 씨를 나무랐을 때 유진 씨는 더욱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도 어머님 편이시네요. 저는 진짜 억울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유진 씨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진 씨,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람 머리채를 잡았어. 그게 어떤 행동인지 알아?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몰아붙이시니까. 몰아붙인다고 해서 폭력을 써도 된다는 거야? 저는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폭력이었거든요. 폭력이요? 제가 언제 폭력을 썼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 머리채 잡는 게 폭력이 아니면 뭐야? 어머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진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심하게 말한다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말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유진아,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잘못했어. 재원이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유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과요? 제가 왜 사과해야 해요? 어머님이 먼저 저를 기분 나쁘게 하셨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사람 머리채를 잡아도 되는 거야?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유진 씨의 태도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재원아, 나 집에 갈래.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있기 싫어. 저는 재원이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유진 씨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잠깐만요. 유진이가 사과할게요. 사과받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한테 사과받아서 뭐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재원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진 씨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욱 화나게 했어요. 무엇보다 재원이가 이런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는 아직도 아팠고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7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머리채를 잡았던 흔적이었죠. 저는 천천히 머리를 정리하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재원이 혼자 돈을 내는 것에 대해 말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진 씨의 반응은 과했습니다. 특히 머리채를 잡는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재원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재원이 학용품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학원비를 대줬습니다. 아플 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재원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재원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진 씨의 태도를 다시 떠올려 보니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 매번 비싼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돈을 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일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원이었어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원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재원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려놓고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속이 뒤틀렸어요. 유진 씨가 제 머리채를 잡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굴욕감과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유진 씨 같은 사람이 재원이에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화가 나면 사람 머리채를 잡는 사람이 결혼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재원이가 나중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할 때 남자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유진 씨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오늘 머리채를 잡은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죠.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재원이가 집 앞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재원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원이를 만나면 또다시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원이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늘은 정말 재원이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죠. 마트에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남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점심시간에 재원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일 정말 미안해요. 유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녁에 집에 갈게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재원이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오후 내내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와 유진 씨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어제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재원이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연락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재원이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어요. 재원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아서 재원이와 마주했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어제 일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컸거든요. 엄마,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상황을 제대로 못 막았어요. 재원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재원아, 너는 어제 유진 씨가 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해?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재원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진이가 너무했죠.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더 단호하게 말리지 않았어? 제가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재원이의 대답은 솔직했지만 저는 여전히 아쉬웠어요. 아들이 어머니보다 여자친구를 더 감싸는 것 같았거든요. 재원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유진 씨의 평소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핵심을 물어봤습니다. 재원이가 유진 씨의 문제점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던 건지 궁금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유진이가 좀 성격이 세긴 해요. 성격이 세다는 게 사람 머리채 잡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야? 재원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매번 내가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제가 남자니까 당연히 제가 내야죠. 당연하다고? 요즘 시대에 그게 당연한 거야? 재원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재원아,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어. 남녀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만나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유진이는 원래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집안 형편도 좋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다 해주시는 걸 보고 자랐대요. 재원이가 유진 씨를 변명하려고 했을 때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야? 너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고. 엄마,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유진 씨가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원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진 씨가 어제 나한테 한 행동이야.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유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원이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재원아,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니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른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여자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파. 엄마, 유진 씨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너는 평생 고생할 거야. 지금도 이 정도인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재원이는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유진이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많아요. 어제 일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예외적이라고? 화가 나면 사람 머리채를 잡는 게 예외적인 거야?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재원이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재원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정말 유진 씨와 계속 만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재원이의 대답이 궁금했어요.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유진이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어제 일을 보니까 정말 고민이 되네요. 재원이의 솔직한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재원이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재원아, 엄마는 내 행복을 원해. 하지만 유진 씨 같은 사람과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적어도 지금의 유진 씨로는 말이야. 그날 밤 재원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제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진 씨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재원이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유진 씨와의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원이가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진 씨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기로 한 거예요. 재원이 없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유진 씨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유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유진 씨, 나야. 정지현이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 재원이 없는 자리에서 말이야. 네. 갑자기 왜요? 지난번 일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서. 유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정했습니다. 유진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는데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입고 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 기다렸지?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서로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오늘 만나자고 한 거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유진 씨가 사과했지만 저는 단순한 사과 이상의 것을 원했어요. 사과는 고마운데 나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더 궁금해. 단순히 화가 났다고 해서 사람 머리채를 잡는 건 아니잖아. 유진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고, 내가 널 못마땅해 했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제가 비싸게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재원 오빠가 돈을 내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유진 씨의 말에는 일부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부터 좋게 보지 않았던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네,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진 씨,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재원이한테 의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매번 재원이가 돈을 내고 너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어머님, 저도 재원 오빠한테 잘해줘요. 다른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요리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유진 씨의 대답은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유진 씨, 너는 재원이와 결혼할 생각이야? 네, 물론이죠.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재원이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 유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어.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번 같은 일은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안 되는 거야.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유진 씨의 사과는 이전보다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유진 씨, 나는 재원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재원이가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어머님, 제가 변할게요. 정말로요.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변해야 할 부분이 있어. 처음부터 너를 편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 저는 제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공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하지만 유진 씨,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 앞으로 재원이와 만날 때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절대로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마. 네, 약속드릴게요.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진 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저도 제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유진 씨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원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확답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어둔 것 같았습니다. 재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원아, 엄마야. 유진 씨랑 이야기했어.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했어. 하지만 재원아,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네, 엄마. 저도 많이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재원이의 행복을 위해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